2023년 3월 수원지방법원 재판장님께서 판결문을 여시는 동안 저는 피고인석의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 김성태, 28년을 함께 산 아내 한미수. 5년 전 이 두 사람은 저를 파산 직전까지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게 밝혀집니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을까요? 제 이야기는 5년 전,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 봄, 제가 아직 평범한 공무원이던 그때로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정우진입니다. 올해 62. 지금은 경기도 평택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퇴직한 지 5년째, 크지 않은 연금으로 조용히 살아갑니다. 평범한 노후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5년 전만 해도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2015년 봄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평택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행정직 7급으로 입사해 30년을 근무했죠. 2년 후면 정년퇴직이었습니다. 아내 한미숙은 54. 결혼한 지 28년째였고 22살 딸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평택의 25평 아파트에서 살았고 예금이 2억 정도 있었습니다. 퇴직금까지 합하면 3억이 넘을 터였죠. 평범했지만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등산을 가거나 집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죠. 여보, 2년만 더 버티면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어.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퇴직금 받으면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가자.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런 미래를 꿈꿨습니다. 2015년 4월 어느 날 대학 동기 김성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진아,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성태는 제 대학 동기였습니다. 같은 과 같은 학번,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죠. 졸업 후 성태는 사업을 했습니다. 여러 번 바꿔가며 이것저것 했지만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 지내지? 넌? 나도 괜찮아. 그런데 말이야, 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왜? 한번 만나서 술 한잔하자. 할 얘기가 있어. 그 주말, 저는 평택역 근처 술집에서 성태를 만났습니다. 성태의 얼굴은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성태가 술잔을 비우고 말했습니다. 우진아, 사실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 얼마나? 5억.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5억. 그게 사업 자금이야. 큰 계약 하나 따냈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는데 보증인이 필요하거든. 보증? 그래. 우진이가 공무원이잖아. 신용이 좋으니까 이름만 빌려줘. 내가 다 갚을 테니까 걱정 마. 5억.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성태야, 나도 2년 후면 퇴직인데 보증은 좀. 우진아, 30년 친구잖아. 나 언제 널 실망시킨 적 있어? 이번만 좀 도와줘. 1년만 지나면 다 갚는다니까. 성태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하고 상의해 볼게. 그래, 고맙다. 우진아.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성태가 보증을 서달래. 5억인데, 그런데 의외로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친구잖아. 도와줘야지. 하지만 5억이야. 만약은 무슨. 성태 오빠 사업 잘하잖아. 걱정 마. 친구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야. 아내의 말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래, 성태니까 괜찮겠지. 2015년 5월 20일, 저는 은행에서 김성태의 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5억 원.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저는 조금의 불안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30년 친구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보증을 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태야, 사업은 잘 돼가? 우진아, 잘 돼. 고마워. 덕분에 계약 잘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성태에게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바쁜가 보다. 3달째 되는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진님, 보증인이신 김성태 씨 대출 연체입니다.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연체요? 네, 2달째 연락이 안 됩니다. 5억 2천만 원 변제하셔야 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급하게 성태에게 전화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성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사 간 겁니다. 아저씨, 그 집 사람들 1달 전에 이사 갔어요. 옆집 사람이 말했습니다. 1달 전, 보증 선 지 2달 만에 이미 도망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성태가 잠적했어.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5억을 우리가 갚아야 해. 어떻게? 그럼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일단 갚아야 할 것 같아. 다음 날부터 저는 은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3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예금 2억을 깼습니다. 그렇게 5억 2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에게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집 담보 대출 3억, 갚아야 할 이자만 매달 150만 원, 제 월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자 갚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2015년 9월, 저는 성태를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1달 후, 탐정이 연락을 했습니다. 김성태 씨, 제주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적이 쉽지 않네요. 제주도 5억을 들고 도망간 겁니다. 그해 겨울,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달 이자에 쪼들렸고 집은 압류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내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그 보증만 안 섰어도 매일 저를 비난했습니다. 당신 친구잖아. 왜 확인도 안 하고.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2016년 1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저는 조용히 거실 문 앞에 섰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참아. 곧 우진이랑 이혼할 거야. 아내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응, 계획대로 됐어. 보증 선거. 이제 저 사람 재산 하나도 없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2년 동안 잘 참았어.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기다려줘.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성태 오빠, 사랑해.
5억도 잘 챙겼지.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성태, 상대가 김성태였습니다. 응, 우진이는 아무것도 몰라. 바보같이 믿고 보증 섰잖아. 두 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와 제 30년 친구가 처음부터 계획한 겁니다. 보증 사기를, 저를 파산시키려고. 몇 분간의 통화가 끝나고 아내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 거기서 뭐 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 들었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그게 성태하고 언제부터였어? 대답 못해. 한참 후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 2년. 저희가 결혼 26주년 기념으로 여행을 갔던 그해. 보증도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5억은 어디 있어? 성태 오빠가 가지고 있어.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성태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녹음 파일 하나만으로는 성태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제주도에서 또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었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웠죠.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1년간 이어졌습니다. 2017년 3월,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제3분할로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집값 3억 5천만 원에서 담보 대출 3억을 갚고 남은 5천만 원을 둘이 나눴습니다. 저는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30년 공무원 생활의 결과가 2,500만 원. 59의 나이에 저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2017년 4월, 평택의 한 오래된 원룸.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 제 새 집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 30년을 일하고 이런 곳에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년까지 1년이 남았습니다. 그 1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격려해줬죠. 우진 씨, 힘내세요.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아내와 성태의 대화, 보증 선거, 계획대로 됐어. 우진이는 아무것도 몰라. 바보같이 믿고 보증 섰잖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더 많은 증거가.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급하게 복수하지 않겠다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모든 증거를 모아서 법정에서 이기겠다고. 첫째, 성태와 아내의 관계를 증명할 증거. 둘째, 보증 사기의 계획성을 보여줄 증거. 셋째, 5억의 흐름을 추적할 금융 증거. 저는 다시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번엔 더 전문적인 탐정이었습니다. 5년 정도 걸릴 겁니다. 천천히 추적해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은 있습니다. 2018년 3월, 저는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의 절반을 탐정비와 법률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4천만 원으로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퇴직 후, 저는 경비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 월급 180만 원. 많지 않았지만 생활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낮에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밤에는 탐정에게서 온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김성태는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미숙은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2019년 탐정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김성태의 카페가 망했습니다. 5억 중 대부분을 날린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돈 문제로 자주 다툽니다. 좋았습니다. 그들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2020년 김성태가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한미숙과의 관계도 악화됐습니다.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5억을 다 날리고 결국 헤어진 겁니다. 인과응보. 2021년 탐정이 결정적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김성태와 한미숙이 2014년부터 만났다는 카페 사장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이 2015년 1월 보증 계획을 논의하는 대화를 들었다는 증인도 있습니다. 김성태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5년간 모은 증거가 A사 용지로 300장이 넘었습니다. 통화 녹음 20건, 두 사람이 만난 사진 50장, 금융거래, 내역 80장, 증인 진술서 10건. 이제 때가 됐습니다. 2022년 3월, 저는 김성태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숙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7년이나 지난 일을.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김성태 씨, 법정에서 봅시다. 우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고소 취하해줘. 내가 지금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 전처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진 씨, 제발. 7년 전 일인데, 이제 그만. 한미숙 씨,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재판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제 변호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증거는 처음 봅니다. 100%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동안 준비했으니까. 2022년 9월부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 3월 수원지방법원 325호 법정 최종 변론 날이었습니다. 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피고인석에는 김성태와 한미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성태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만만하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60대 노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깊은 주름. 28년을 함께 살았던 그 여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형사 2022고단 8954호 사기 사건, 민사 2022가 압사만 1256호 위자료 청구 사건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제 변호사가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2016년 1월 23일 새벽 2시 15분, 피고인 한미숙이 공동 피고인 김성태와 통화한 녹음입니다. 법정에 전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참아. 곧 우진이랑 이혼할 거야. 응, 계획대로 됐어. 보증 선거. 이제 저 사람 재산 하나도 없어. 성태 오빠, 사랑해. 5억도 잘 챙겼지. 미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은 증인 진술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현주 씨의 진술서입니다. 변호사가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김성태 씨와 한미숙 씨가 자주 제 카페에 왔습니다. 2015년 1월경 두 사람이 보증 사기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태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또 다른 증인 진술입니다. 김성태 씨의 대학 동기 이상훈 씨입니다. 김성태가 2014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친구 하나 보증 세워서 돈 빼먹을 계획이라고.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은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015년 5월 20일 김성태는 정우진 씨의 보증으로 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2015년 5월 21일 그 돈은 즉시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2015년 6월 1일 페이퍼 컴퍼니에서 제주도 부동산 계좌로 3억이 이체됐습니다. 나머지 2억은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김성태는 대출 상환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5년간 모은 300장의 서류, 20건의 녹음, 50장의 사진, 10명의 증인, 성태의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판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경제 상황은 양형에 참고하겠으나 범죄 사실 자체는 명백합니다. 미숙의 변호사도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혼 과정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과 별개로 위자료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판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2023년 3월 30일 피고인 김성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벌금 5천만 원을 병과한다. 피고인 한미숙은 원고에게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방망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성태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미숙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 들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미숙이 저를 불렀습니다. 우진 씨, 미안해요. 정말로.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남입니다. 판결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4월. 저는 지금 평택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습니다. 20평짜리 빌라. 크지 않지만 제 집입니다. 62. 7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 남자가 이렇게 다시 집을 장만했습니다. 법원 판결 후 미숙에게서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분할로 받고 있지만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성태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2년은 더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출소해도 그에게 남은 건 없을 겁니다. 딸은 이따금 연락이 옵니다. 처음엔 어머니 편을 들었지만 재판 과정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나 봅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몰랐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조용히 살아갑니다. 아파트 경비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금과 경비 월급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여유롭진 않지만 평온합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미숙과 함께 살고 있었겠죠. 그녀의 배신도 모른 채 그게 더 행복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 더 신중하게 만들었다는 것. 이제 저는 쉽게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불신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심할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정의를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용서는 했습니다. 미워하며 사는 건 제 남은 인생을 망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물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중함과 인내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까운 사람의 보증을 서주셨거나 보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혹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